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2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 전체 교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 여기는 회의 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는 국민 의례로 시작해서 교과 재창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하면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그러면 다음으로 공과대학 이혜근 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보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감사하고요. 예, 제가 7월 1일부로 학장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월, 한 27일 됐죠. 제가 평소에 학교에 부임이 돼서 온 이후로 땅거미가 질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땅거미 칠 때 이제 생기가 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드라큘라도 아닌데 이렇게 밤만 되면 저 우리 그 교수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갖고 싶어서 특히 그 젊은 교수님들, 신인 교수님들이 오시면은 제가 주머니에 항상 카드하고 현금을 두둑히 넣어 다니면서 많은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 젊은 교수님들이 밤에 저를 부르면 제가 무슨 한이 있어도 제가 출장 가지 않는 이상은 갔었습니다. 가서 소통도 하고 서로 교감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소문도 안 좋게 나는 뭐 마타도와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 마음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현황이나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시무식을 하고 난 바로 그 점심 때 바쁘실 테니까 그냥 점심 시간에 1시간 정도 그냥 그 스탠딩 다과하면서 샌드위치 먹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냐. 왜 안 되냐. 아니 82명이 되는 직원 선생들을 어떻게 이 좁은 자리에서 그걸 하느냐. 전 놀랐습니다. 저희 공과대학의 그 직원 선생님들이 물론 연구소 소속 연구소 그 관련된 연구소 모두 다 포함하죠. 행정직원 선생님들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각 과 소속된 선생님들만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같이 하나의 커뮤니티가 된 그런 직원 선생님들이 82분이 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메모드급의 단과대학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깨가 더 무거워졌고요. 그분들의 그 권익도 제가 대표를 해서 옹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급히 서둘러서 보고 싶었던 분들은 이제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지금까지 한 2번 만났거든요. 정기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고, 그래서 학생 임원들 각과 회장, 부회장들 그분들 다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가슴이 또 먹먹해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요구하는 상황들 딱 이렇게 몇 장 적어서 일단 학장한테 딱 이거 해내라 이런 요구 사항을 일단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한 달 반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안건을 갖고 다시 한번 학생 임원진들을 또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자연계 발전 계획이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같이 좀 잘해보자 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던 학생들이 두 번째 자연계 발전 계획, 오늘 말씀드릴 자연계 마스터 플랜을
제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약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간 부족은 지금 하루 이틀 해가 아니고요. 우리가 친공학관이 건립된 이후부터 지금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10,000평 가까이 되는 게 8,000평으로 줄어서 간 거를 다른 단과대학 선생님들이나 우리 자체도 지금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공학관이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는 80% 쪼그라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7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왔습니다. 자,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나 다른 학교에 많이 이렇게 손실이 되는 교수님들, 이직하는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카이스트에서 저희 과가 특별히 카이스트 교수 잘 나가는 교수님을 모시고 오는데 그분을 지금 정릉 캠퍼스로 보내야 될 입장입니다. 반도체 공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팅을 하고 나면 다시는 여기 공간이 생겨도 다시 그 실험실을 못 가지고 오게 될 상황입니다. 그 양반은 거기서 은퇴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이 상황을 저는 다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들이. 근데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호들짝 놀라시고, 그리고 교우, 특히 교우분들하고 이 교감을 위해서 제가 불철주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모셔서 접견해가면서 교우분들하고의 소통을 제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분들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 여지껏 뭐 했냐? 여지껏 뭐 했는데 이 정도로 학교가 월수된 상태. 당신들은 밖에서 볼 때는 사립대 1위 그리고 전체 전국대학 3위라고 하는 타이틀을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신공학관도 멋있게 쳐놨고 하나스퀘어 멋있게 당신들 다녔던 그 시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속을 까보니까 왜 지금 와서 왜 진작 얘기를 안 했냐. 이제는 진짜 위기라는 게 지금이 위기라는 게 맞구나 하는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올리고요. 공대 현황이 어떤가에서 말씀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자연계 발전 계획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른 기존에 있던 공대 교수 회의하고 포맷이 약간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총장님이 지금 처장단 미팅 아침부터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여지껏 계획에 대해서의 뭐랄까 체크업 과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부득이도 우리 공대 출신의 처장님도 많이 계신데 못 오게 됐습니다. 총장님도 못 오셔서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대신 우리 백발이 성성하신 우리 총장님 모습보다 더 그만할게요 이제. 아무튼 우리 부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부총장님 말씀을 저 다음으로 듣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짧은 인사말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관영 연구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래 아무 얘기도 안 한 줄 알고 왔는데요. 갑자기 저더러 말을 하라고 학장님이 하시는 바람에 뭐 두서 없을 것 같은데 먼저 공대 교수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지금 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이렇게 많은 업적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뭐 보직을 좀 많이 해봤지만 실제 본부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립학교의 여건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마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럴 텐데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등록금 회계하고 비등록금 회계로 나누거든요. 등록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학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원장도 겸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한 정원의 80% 정도까지 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좋아져서 학부가 조금 등록금이 줄어든 거를 대학원이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작년에 그랬었고요. 올해 조금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숙이니까 다시 100%를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대학의 위기라고는 하는 상황에서도 뭐 등록금을 올리진 못하지만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거는 사실은 비등록금 회계입니다. 지금 외국 학생들 받기도 어렵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평생교육원, 뭐 어학원, 또 뭐 하다못해 아이스링크도 그렇고요.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해서 버는 그런 수입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현재로서는 사실 학교 전체로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가운데서도 교수님들은 최대한 충원을 해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어저께 이번에 2학기 교원 공대에서 올리신 거 뭐 다는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공과대학에 교수가 충원될 수 있게끔 해서 아마 오늘 학과로 내려가나 내일 가나 뭐 이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정도 학교 사정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한 거는 이제 이번 집행부 정진택 총장님 집행부가 이제 내년 2월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지막에 그동안에 하려고 했던 일들 마감하고 또 잘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하루 종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상했던 것만큼 이렇게 다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서도 하여튼 그래도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큰 플래닝을 가지고 학장님 고생을 하시니까 공대 교수님들 뭐 저를 포함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좀 정말 미래에 훌륭한 우리 공과대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말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왔는데 좀 두서없어서 죄송하고요. 혹시 나중에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선에서 감사합니다. 예, 슬라이드를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음은 공과대학 사업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슬라이드가 내려갈 동안 저희 공과대학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나눠드린 이 현황집을 보시면요. 이제 거기에는 교무, 학사 그리고 연구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과대학은 정년 트랙의 경우 전체 교원의 수가 179명이고요. 그리고 비정년 트랙과 학연 교수를 합하면 193명의 전체 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추가적으로 학사나 아니면 연구에 대한 내용들은 이 공과대학 현황집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공과대학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학장단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위주로 저희 송용남 대외부학장이 이제 행사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1일 새로운 이해근 학장님의 학장단의 대외부학장을 맡게 된 송영남이라고, 기계공학부 송영남입니다. 교수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 교수회의 좀 포맷을 살짝 바꿔서 기존에 그 책자에 나와 있던 것을 반복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이제 저희 학장단이 지난 3개월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학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연계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해서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초석을 놓는 작업을 정말 학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왔던 내용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좀 많습니다, 양이. 근데 양이 많은 게 저희가 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다 하는 공지사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학장단에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그 방향들이 교수님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교수님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양이 많지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저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장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학장단이 꾸려지고 나서 학교에 있는 여러 그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제일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학교에 있는 공대 행정실이나 그 학부 혹은 이제 대학원 연구소에 있는 구성원들 선생님들과 이렇게 자리를 갖고 상견례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뭐 산학관에 또 입주해 있는 여러 입주사 대표들과도 이렇게 만나서 환담을 나누고 공대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토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이렇게 학교 내에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만 잘 돼야 우리 고려대학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회 주변에 우리를 같이 있는 사회가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안암동 그 자연계 캠퍼스 근처에 있는 상인 그 회 여러분들과도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학교 대학교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주가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가장 처음에 이제 공대 학생회 그다음에 대학원 총학생회 학생들과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는 저희가 시도를 했었고요.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7월 초에 만났다가 한 달 정도 좀 더 지나서 두 번째로 만나서 그 현안들에 대한 저희가 어떤 해결책도 좀 제시를 하고 또 학생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그런 결과의 하나로 어저께 저희가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진행하는 공과대학만의 축제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우회에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이런 자연계의 발전을 이루려면 교우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교우 선배님들과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많이 모임을 가졌었고요. 가장 첫 번째 가졌던 모임은 학장단이 구성되자마자 이제 전임 학장단과 신임 학장단이 공과대 그 교우의 임원진들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간담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고 이때는 정진택 총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같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여러 번 공대 이제 교우회가 공대 교우회 이사회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공과대학에서 열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과대학에서 이사회를 열고 거기에서 저희 현안을 발표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지금 현재 교우회 회장님이신 김창희 회장님이 따로 또 방문을 해주셔서 저희와 같이 모금이나 뭐 공과대학 자연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범석 그 화공과 76학번 선배님이 또 방문을 해주셨는데 이 태범석 선배님은 이제 차기 공과대 교우회 이제 회장으로 선임이 되셨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현재는 그래서 수석부회장으로 되어 계시고요. 그래서 참석하셔서 다음 교우회 회장단의 포부나 계획 같은 것들을 우리 학장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토의를 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장님과 이제 동기이신 고려대 이제 83학번 그 교우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특히 학장님과 동기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 공과대학에 대해서 공과대학 혹은 이 자연계 캠퍼스 전체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시는 그 의사가 굉장히 강하시고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7월 8일 날도 한번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하부 조직인 테헤란 83 교우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조직에서도 또 공과대학을 방문해서 좋은 환담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장님이 또 밖에 83학번 교우회에 다른 모임이 있을 때도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공과대학 현황이나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우 행사 중에 이제 재료과 교우회 역제 회장님들도 모셔서 이때가 이제 저희가 요 앞에 보시는 이런 모델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그 회장단 그 선배님들과 같이 모델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이런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하면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한 토의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이가 2022년이기 때문에 92학번이 입학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92학번 선배님들이 모여서
이번에 이제 30주년 홈커밍 행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도 그 공과대학이 좀 위주가 돼가지고 이 행사를 좀 진행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공대에서 초청을 드려서 모셨고 이 그 회의를 통해서 이때 모여지는 저 학번 분담금이라고 표현하나요? 제가 이게 표현이 잘 서툴러서 그런데 네 그것 중에서 아주 많은 양을 공과대학의 그 건축 발전 기금으로 지정해 주시겠다는 네 그런 확답도 받고 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40주년, 50주년도 있고 뭐 내년에는 93학번, 94학번 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희 자연계 캠퍼스의 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커다란 기대를 저희 학장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이제 3개월의 기간이지만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기부와 시설, 뭐 건축 기금과 시설물 기부에 대한 그런 실적도 좀 있었습니다. 실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제륙과 83학번의 진호이드 대표이신 강성수 선배님께서 공과대학 건축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정수 선배님은 이번에만 그 기부를 해주신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계속 기부를 많이 공대에다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분인데 이번에도 1억 원을 선뜻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서 저희가 공대 발전 방향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 베이스라고 하는 그 반도체 분야의 소재 기업의 박태호 대표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 공과대학과 함께 에너지 관련 신소재 기술 개발에 대한 MOU도 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흔쾌히 1,000만 원의 건축 기금을 기부를 해주셨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베이스라는 회사가 내년에 상장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 만남 자리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내에서 내년에 상장이 되게 되면 정말 큰 건축 기금을 기부하시기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농담이시겠지만 뭐 건물 하나 지어주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서울 생활과학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의 황정숙 이사장님께서 저희가 이분을 그 공과대학의 여성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가 멤버로 초빙을 하면서 학교에 모셨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또 1,000만 원을 흔쾌히 건축기금으로 기탁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진을 넣지는 않았는데 그 여성위원회로 들어이신 멤버이신 그 선배님 중에 고형희 선배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생물학과 83학번 선배님인데 그때는 이제 학장님이 외부에서 만나서 제가 사진이 없어서 여기다 넣지는 못했는데 그 선배님께서도 또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또 1,000만 원의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현금 기부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이 공학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학관 들어오시자마자 로비에 새로운 TV가 이렇게 설치된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저래공학과 79학번의 곽양규 선배님께서 그곳을 기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공학관 로비에 설치를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도 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걸 보시더니 현재 저희 김창희 공과대학 교우회 그 회장님께서 나도 뭘 좀 하고 싶다. 근데 그러셔서 지금 공학관 로비에 로고젝터라는 게 저희 가끔 교수님들 다니시다 보면 바닥에 고려대학교 이렇게 마크 이렇게 프로젝터처럼 쏘는 그게 로고젝터입니다. 요건 이제 시안이고요. 실제 설치한 건 아니고 뭐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안들을 해서 공대 공학관 로비에 쏠 수 있는 저런 장비를 기탁을 해주셔서 지금 학교 내에서의 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또 산업체와 업무 협약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LH 공사와 스마트넷 테크놀로지와 함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성 안심 화장실 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이제 요새 그 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그 성범죄와 비슷한 뭐 동영상 촬영이나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학생들이
그 뭐 핸드폰 앱이나 이런 걸로 미리 등록을 해놓은 사람만 이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전국에 2개 학교 정도에만 시범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쪽에 설치를 하기로 협의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대에서는 3개 건물에 모든 화장실은 아니고 뭐 짝수층의 화장실 뭐 이런 데만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요새 아주 각광받고 있는 뭐 ESG에 맞는 그런 학교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멘스와 저희 지멘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저희 학교에 제공해주는 그런 MOU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40억 가량 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약식이었고요. 이것은 저희 공과대학에서 주로 쓰지만 협약식 자체는 그 본관 총장님이 참석하셔서 본관에 가서 같이 협약식을 하고 이렇게 지멘스의 사장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협약식을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협약식이 있었는데 요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SK 텔레콤에서 동영상으로 학생들에게 AI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수업을 해주는 동영상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약식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협약식도 한 4개 정도 진행을 했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학장님과 학장단에서 차기 총장 후보로 이제 출마하신다고 하는 교수님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환담을 나누고 하면서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차기 총장이 되시더라도 저희 공과대학이 현안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발전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디어학부의 마동훈 교수님 오셨었고요. 법학전문대학교의 명승구 교수님도 오셨었고요. 또 법전원의 정영환 교수님, 그다음에 경영대학교의 김동훈 교수님, 또 법전원의 유병헌 교수님, 의과대학의 박정원 교수님, 이렇게 해서 6분을 저희가 일단 모셔서 같이 좋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장님이 생각하시는 요 공과대학 발전 방향이라는 게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자연계 전체에 대한 발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공대에서만 어떤 컨센서스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계 학장단 전체 교수님들과 의견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본부에 있는 처장님들이나 여러 의과대학에 있는 그런 교수님들과도 그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생과대의 윤철원 학장님이 오셨었고요. 그다음에 정보대학의 정순영 학장님, 그다음에 간호대학의 서문경의 학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 쪽에서는 송혁기 대외협력처장님도 방문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희경 국제처장님, 장길수 기획여성처장님, 조석주 산단장님, 그다음에 정석 부산단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와 자연계가 발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좋은 그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의과대학도 저희와 같이 자연계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발전해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하미오 세종연구개발 대표 윤을식 안암병원장님, 그다음에 김은영 안산병원장님, 이상원 의대 교수님께서 또 방문을 해주셔서 의과대학과 자연계의 발전 방향, 협업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외부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과대학 내에 학부장님들과 신임 교수님들과도 만나서 서로 상견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강용태 학부장님, 유현영 학부장님, 유성영 학부장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과대학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들을 다 초대해서 저희가 오찬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연계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특수 목적 자문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외부 혁신 자문위원으로 주철한 선배님께서 초빙이 되셨는데요. 그때 방문을 하셔서 초빙된 당시에 방문을 하셔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는 외부 혁신 자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로 한 여러 선배님들이 모두 모이셔서 자연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발전 건축을 하려면 이제 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 모금을 위한 기금 모금 위원회도 발족이 됐고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도움과 나눔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원규 대표가 학장실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기금 모금에 대한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학생의 비율이 작지 않기 때문에 공대에서도 그래서 자연계 발전을 위한 여성 협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이신 이제 전혜원 대표님이 방문하신 일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17,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유승희 국회의원님과 김혜련 새시대 노인회 사무총장님도 방문을 해주셔서 흔쾌히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자연계 여성협의회 위원으로서 일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자연계 호상을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호상을 건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1차 회의는 학교 외부에서 있어서 제가 사진이 없어서 추가는 못했고요. 그래서 2차 회의가 학교에서 있었고 3차 회의도 학교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호상 건립 추진 자체가 공대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계에 있는 학장님들을 모두 모셔놓고 저희 호상 계획과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시는 저 모델로서 알 수 있는 저 자연계 발전 방향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암동 전체가 발전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안암동 상권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에 상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있는 저희의 학사 프로그램 중에서는 학생들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기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인재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 성적 우수사 시상식,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학기 바로 아주 극초반에 그 하나스퀘어에서 건축학과의 그 학생들 작품 전시회 또한 성황리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바로 저희 이제 매번 축제라는 게 어떻게 공대와 문과 쪽에 전부 다 같이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약간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공과대 학생들이 이번에 추진한 공대만의 혹은 자연계만의 축제가 어저께 저희 그 공학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교수님들 퇴근하시거나 하시다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소외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조금 누그러들고 좀 더 이제 자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이제 서울대학교의 공과대학에서도 학장님과 거기도 부학장이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부학장님들이 공대를 방문하셔서 친목도 다지고 또 양 학교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서울대학교와 우리 학교가 서로 협력을 해서 상생할 공학이라는 것 전체에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학장님 말씀하신 땅거미 진 후에 있는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서로 아주 좋은 친목도 다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길었지만 간략하게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건축과 관련된 새로운 이제 건축은 아니고요, 신간 건축은 아니고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이나 그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관 5층에 있는 저희가 명예교수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창의관 1층에 휴게 공간 자체가 너무 지금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좀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쉬고 뭐 음료도 마실 수 있고 이런 자리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계획으로 창의관 1층 리모델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 행정실에 어떤 자리 배치나 이런 것도 좀 노후화돼서 행정 선생님들이 좀 불편함을 또 겪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실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3개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다양한 학장단에서 했던 다양한 행사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신인교원, 그러니까 이번 학기 부임하신 신인교원에 대한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5분의 신인교원이 이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화공생명공학과의 곽상규 교수님, 양동수 교수님,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정동혁 교수님, 전기전자공학부 오윤우 교수님, 산업경영공학부 이상원 교수님 다 앞으로 나오셔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요. 오늘 화공생명공학과 곽상규 교수님이 갑자기 좀 몸이 아프셔서 집에서 누워 계셔서 못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일단 4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제 화공생명공학과 양동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화공생명공학과의 신임 교원으로 부임하게 된 양동수입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정말 아직은 미흡해 보이시겠지만 정말 교수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서 학교, 학과 그리고 공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합성생물학 분야를 이제 연구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미생물을 엔지니어링해서 산업과 그리고 이제 메디컬 쪽의 발전 이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가 이제 저녁 식사와 또 술자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을 알아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공대 교수님들과 호흡을 맞춰서 연구 그리고 또 연구 외적으로도 정말 다양하게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정동혁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사회환경부 정동혁입니다. 이렇게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 앞에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는 저희 학부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건축 구조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내진공학 분야를 이렇게 전공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고대 공과대학 2002학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에 와서 이제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학교에 올 수 있어서 또 이제 학교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자부심도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이제는 이제 제가 신임 교원으로서 제가 받은 이런 혜택도 많이 베풀 수 있고 학생들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도 그렇고 이제 공과대학 전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식사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공학부 오윤호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부 그리고 반도체공학과 겸직으로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오윤호입니다. 저는 컴퓨터 구조라는 분야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GPU, 요즘 인공지능 할 때 그 GPU 서버 많이 쓰시는데 그 GPU 아키텍처 또는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또는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라는 큰 무대에 지금 온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좀 실감이 나지가 않을 정도로 저한테는 부담도 되지만 또 제가 가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제일 큰 무대에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 교수님들께 열심히 배워가면서 고려대학교 교수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산업경영공학부 이상원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부 이상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쁜 마음이고요. 사실 이직하는 과정에서 고민도 좀 있었고 여전히 열심히 적응 중이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긴 하지만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적응 중에 있습니다. 산업공학 중에서 인간공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융합적 꼭지를 조금 더 추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과 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인교원님들 소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회의 마치고 거의 3년 만에 이제 유래회관에서 저희 회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신인 교수님들하고 잘 좋은 또 자리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저희 오늘 회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 공과대학 이혜근 학장님께서 저희 공과대학 현황 및 자연계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족고대 강철공대 학장 이혜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한 두 달 남짓 석 달 가까이 이 자연계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느낀 점이 뭐냐? 진짜 교수님들, 공대 교수님들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구나.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저희가 랭킹으로 봤을 때 저희가 사립대 1위라고 하는 그 타이틀 얼마나 멋있는 타이틀 아닙니까? 지상매체 우리가 사립대 1위 고려대학교. 그리고 전체 대학의 3위 카이스트 서울대, 고대, 포항공대, 연대 뭐 이렇게 브라브라 나오는 그러한 거를 계속 몇 년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는 저는 제가 지금 오늘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적에 가까웠다 하는 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들 진짜 철인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존경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자, 이제 일단은 공대 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현황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까지 지금 올스타하게 가고 있었고 갔느냐, 갈 거냐, 어떤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맨날 위기 그러죠. 근데 지금처럼의 위기는 진짜 기존에 있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영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62년도 허가를 받고 63년도에 화학공학과 신입생을 모집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주년, 60주년이 2013년 그리고 60주년이 바로 내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도 만나봤더니 내년이 60주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도 잘 모르시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몰랐던 분들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실 거라고 보고요. 다 아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안이 지금 어떻고 현재 뭐 심적으로는 느끼셨겠지만 실제 데이터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임교원, 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그냥 기존에 있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175명이에요. 제가 부임됐을 때 그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십몇 년 지났어도 200명을 못 넘겨요. 계속.
그리고 학부 재학생이 이제 한 5천 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대학원 재학생이 1,500명. 그래서 한 6,500명의 학생이 저희 공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우는 어떤가? 아마 교우 숫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생각이 드는데요. 그 35만 명이 전체 교우입니다. 저희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3만 4천이 공과대학 교우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여자 교우입니다. 그렇게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얘기한 겁니다. 공과대학의 지표가 바로 그 학교의 지표다. 그대로 똑같이 간다. 공과대학이 잘 돼야 그 학교가 랭킹이 올라간다. 랭킹 올리고 싶으면은 공과대학 지원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기적에 가까운 철인들의 교수님들, 세계적인 교수님들을 모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백위 안에 들었습니다. 계속 약진을 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2021년에는 69위까지 찍어요. 그다 보십시오. 저 빨간색 떨어지는 거요. 자, 공과대학은요. 저희가 하드 캐리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100위 안에 들어서 86위, 85위부터 시작해서 66위, 48위, 50위 안에 듭니다. 지금. 그다가 61위 온앤오프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제는 팍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뭐 특정 사립대학을 얘기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어쨌든 저기 신천골에 있는 그 대학 Y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Y대학이 있어요. 근데 저희랑 라이벌이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대학하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저희가 그 Y대학하고는 한 7, 8년을 계속 저희 그리고 그 대학은 간신히 2021년 재작년에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립대 1위라고 하는 멋있는 타이틀을 지상 매체에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부심도 있었고 그래서 교우님들이 야 사립대 1위란다 뭐 그런 것만 생각하셨겠죠. 근데 보십시오. 올해 봄에 나온 랭킹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멋있었던 사립대 1위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정말 회의적입니다. 여지껏 선생님들, 교수님들 제가 아까 존경한다 그랬는데 이 나머지 지표들을 내가 보여드린 데이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세계적인 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더 이상은 선생님들한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른 행주 아무리 짜봤자 이제는 먼지도 안 나오고 바람도 안 나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츄레이션 됐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먹먹했고요. 자, 공과대학 아직은 지금 뭐 전국 3위 그리고 사립대 1위라고 하는 지표가 나오죠. 근데요, 이게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가을에 나와요. 단과대학은 이제 나올 겁니다. 저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올해 그냥 스킵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나 그거 나오는 즉시 내가 아주 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거든. 나 진짜 걱정됩니다. 이거 지표 나올 때 어떻게 될까? 아까 공과대학 지표가 바로 그 학교 지표라고 말씀했죠. 아까 그 전체 지표가 어떻습니까? 연대 따라 잡혔습니다. 그럼 연대가 공과대학도 아마 공과대학이 추지고 가다가 떨어지는 게 더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추세가. 그러면 저 100이 바깥으로 떨어질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는 저게 제일 지금 노심초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위기의 원인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요. 우리가 19,508 제일 많아요. 학생 수가 서울대 연대보다도. 근데 이거 보십시오. 공대 학부생 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이 레이셔대로만 가도 우리가 적어도 6,000명은 돼야 돼요. 제일 적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 우리가 연구도 하고 뭐 BK고 뭐고 뭐 여러 가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이 중요한데 대학원생이 이게 뭡니까? 60%예요 서울대학에. 하다못해 연세대학에 비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기까지도 좋다 그럽시다. 우리는 철인 슈퍼 철인인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일당 100이니까. 자, 교수 수를 보십시오. 100명 이상 차이가 나요. 공과대 교수님 한 분이 하는 역할이 얼마입니까 지금? 연구비, 특허, 논문, 기술이전 아주 주요 지표들은 공과대학 교수님 1인 한 분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100명이라고 이상 차이가 나. 연세대학하고도 지금 4, 50명 차이나요. 어떻게 그랜드로 볼륨으로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교수 뽑으면 되지 않느냐? 교수 뽑아라. 예, 우리도 뽑고 싶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 교수 잘 뽑아 주시려고 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인사말 때 말씀드렸듯이 교수님도 오는데 그분들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모셨던 그 교수님이 지금 정릉 캠퍼스로 지금 보냈다는 거 아시냔 말이죠. 제가 학부장 할 때도 한 5분을 모셨는데 그때도 상황이 어려워서요. 라이시움으로 모셨어요. 지금도 2분이 아직도 라이시움에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학장이 되고 나서 이제 학부회의, 그러니까 학부장 회의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안건 중에 하나가 이제 각 과마다의 이번에 신임 교수 몇 명을 채용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15명이에요 지금 우리 9개 단과대 학부에서. 자, 지금 저는 이제 학장으로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제 또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거 공간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 그럼 각 과에서 은퇴하시는 교수님이 생겼나? 뭐 이거부터 살펴보게 되고요. 나머지 지금 안 계신 분들 저희가 마련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슴이 먹먹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허탈해서 저희도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장님을 모셔서 제가 이런 상황도 했고 아까 학생 임원들을 만나서 걔들의 주장은 뭐냐면 융합 에너지 학과가 새로 생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회 사무실이 지금 마련되지 못해서 공대 행정실 그 1구퉁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도 지금 2학년인데 맥시멈 최고 학과. 걔들 도장 받으러 자기 학회 사무실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공대 행정실에 그 세방 사는 걔들 등록금 똑같이 냅니다. 상처 안 받겠습니까? 1학년, 2학년부터 계속 마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그리고 과방이 없다고 그래요. 다른 과들은 과방이라는 것도 있는데 왜 우리 과는 없습니까? 나는 그건 정당한 요구라고 봐요. 우리가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한 거지. 거기다가 차세대 통신학과라고 새로운 학과가 하나 생깁니다. 내년에. 그래서 5개 부, 5개 과, 그러니까 10개 학과 학부가 공과대학에 이제 소속이 돼요. 10개가 됩니다. 거기도 지금 이제 과방 만들어 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회 사무실이. 그리고 걔들이 볼 때는 아니 그 친구들도 눈이 있죠. 등록금 똑같이 내는데 다른 학과에 딱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면은 딱 왼쪽에 학과 사무실 있고 옆에 꽉 차 있는 교수님 방들 있고 바로 맞은편에 연구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상처 안 받겠습니까? 왜 우리 과는 뭐야? 왜 이렇게 홀대를 당해? 저희가 왜 공과대하고 이렇게 홀대당해 했듯이 그 상처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취급합니다. 빨리 그 상처를 힐링을 해드려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대안이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술만 먹고 맨날 성토만 했죠. 교수님들하고 같이. 실제로 지금 보니까요. 현실이 그게 아니구나. 진짜 고생들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철이 들었다고나 할까?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장남의 역할이 된 거냐?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이렇게 이 900명대 그 신입생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뭐 이런 거 지금 우리는 뭐 강철 체력을 갖고 있는 강철 의지 세계적인 공과대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 자 그럼 공간이 어떤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공간이
서울대 가면은 서울대 그 산을 깎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개척하고 막 공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 그 ESG 지표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산림보호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참 서울대학 출신들 교수님들 계시겠지만 참 거시게 해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상가 가서 뭐 지을 데도 없어요. 자, 교사 보유 면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공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확보율이라는 게 그 안에 얼마만큼 건물이 져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른 경쟁대학 서울대학이나 지금 연세대학하고의 저게 지금 저 모습입니다. 현 주소가. 자, 거기까지는 좋다고 또 봅시다. 우리가 뭐 그까짓 거 뭐 호랭이가 뭐 죽어도 뭐 풀은 먹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항상 우리는 민족의 대학으로서 역경을 극복하고 항상 저희가 불뚝불뚝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감당해낼 수 없는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연구시설. 연구시설이 저게 뭔지 아시죠? 연구실, 실험실, 서울대학의 3분의 1, 연대 2분의 1이에요. 아니, 뭐 연세대학은 뭐 저희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 연세대학 죄송한데 특정 이름이 Y대학, 그죠? 신촌에 있는 Y대학. 저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게 라이벌 대학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연세대학보다도 위에 랭킹이 됐는지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존경합니다, 교수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감사하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연구실 그러니까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공간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공간 없이는요 아무리 좋은 교수님 뽑을 수도 없고요. 자, 근데 저는요 한 달 정도는 공과대 건물 짓는 걸로 생각만 했었습니다. 공대 건물 하나 뭐 200억짜리 하나 져서 한 3, 4층 져서 한 3,000평 하나 치면은 아주 불은 끄니까 금세 짓죠. 뭐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계 학장님들을 제가 다 한 분 한 분씩 2달에 걸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셔가지고 얘기 듣고 뭐 했는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닮은 꼴인지 몰라. 이 자연계 쪽에 있는 그런 단과대학이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어쩌면 다 똑같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도 있더라니까. 그리고 막 어떤 학장님은요 울분에 차서 돈을 뭐 작년에 한 뭐 150억을 모아서 조그마한 건물 짓겠다고 그렇게 또 제시를 했나 봐요. 그게 이제 리젝을 먹고 상처받아 가지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듣더니 야 여기다 올인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기금 다 내놓겠습니다. 자연계 전체 플랜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지금 했고 자연계 학장단이 지금 똘똘 뭉쳐서 제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릴 자연계 마스터 플랜은 8개 자연계 단과대 그리고 그러니까 7개 자연계 단과대 의대 포함 간호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1개 정보보호대학원까지 포함된 8개의 학장단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뭔데 공대나 왜 자연계 마스터 플랜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아시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열악한데 더 열악한 건 1인당 무서. 근데 생과대 이과대 그나마 better than other department college 그죠? 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과대야 생과대 그 메딜 선배님 권호 선배님이 메딜 건물 하나 탁 쳐주고 그죠? CJ관 하나 딱 쳐주고 융합관 하나 쳐주고 그나마 엑스트라로 누군가가 이렇게 건물을 져주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임 교수 뽑을 수가 없대요. 은퇴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좋은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대. 근데 지금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에서 기다려줍니까? 다른 학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교수가 그럼 가만히 냅둡니까? 3배 주겠다. 뭐 스타트업 펀드 3배, 뭐 공간 3배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제 미쳤다고 대고려대학교라고 하는 이 민족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고자 교수가 되겠다고 일루 안암골로 오시는 분은 아마 그분은 아마 참 우리가 동상을 세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 진짜 없습니다. 이제 좋은 교수를 못 뽑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입니다. 공간. 자, 이거는 뭐 그 학생이나 뭐 그 학부모 그거 할 때 간담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리고 제가 그 한국
전국 학장 연합회 회장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좀 무언가 학장님들 다 이렇게 사립대 학장님들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저희가 좀 보이스 낼 게 뭐가 있느냐, 이 등록금 동결 아니겠느냐, 이게 사립대 다 죽이는 일이다. 서울대나 카이스트 특목대들, 카이스트 울산과기대, 광주과기원들은 한 3천억, 4천억 저희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저 꼬박꼬박 매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대, Y대,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우리를 포함해서 뭘 받았습니까? 공적 자금 나라에서 받는 거. 아마 BK가 공적 자금에 포함된다 그래요. 학생 거기 이제 수혜받는 걸로 우리가 조금 포션이 있다고 보지만요. 어쨌든 링크나 뭐 이런 것들 그것도 공적 자금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나팅이에요 거의.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이 되겠냐는 거고요. 예? 자,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사립대학은 서바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4년째 동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교수 봉급 동결. 그래서 제가 왔을 때만 해도 한 연세대학급은 돼야 된다 해서 한 3, 4위 그 정도 됐었어요. 사실은. 지금 보십시오. 63위. 호소대 다음. 호소대라고 그냥 또 지금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 지표는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뭐 의대 빼느냐 뭐 정교수권 하느냐 뭐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중요하지 이 지표가 우리가 진짜 63냐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월스트한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 나온 자료기 때문에 그나마 믿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립대학은요. 이 정도의 물론 이거는 허수가 많아요. 허수가 많은데 이제 허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치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뭐 제일 워스트하다. 월스트한 사립대학 8개 사립대학 중에 제일 그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이렇게 학교가 힘들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학교도 힘들어한다.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가운데 70%의 의존도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학 고려대학이 그렇습니다. 그럼 연세대학이나 저 Y대학이나 저 K대학 같은 어너더 K대학도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30억 40억은 그냥 여름학기에 외국인 좀 뽑고 뭐 서머스쿨 조금 더 하면 그 정도는 매니지 할 수 있는 왜 저 정도 같은 우리가 같은 사립대면서도 등록금은 똑같을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수익 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수익 사업. 고잘난 거 하는 게 그저 참기름 우리 먹을 양만큼 우리는 항상 자급자족. 좀 넉넉히 만들어서 좀 수익을 올리면 안 될까요? 그럼 뭐 쌀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고대빵. 그렇진 않고 아무튼 항상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고대 정신 그죠? 우리는 수익하는 고려대학이 아니다. 굶어 죽어도 풀은 안 먹는다 하는. 근데 지금 파라다임 맞을까요? 지금 다른 대학은 보니까요 우유를 해야 되겠더라고. 우유 연세 우유, 건국 우유, 그래도 고려 우유도 우리가 낙농 사업도 좀 해갖고 우리 젖도 짜고 그래야 되겠더만요. 보니까. 뭔가 수익 사업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를 차기 총장님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역설을 지금 아마 하실지도 몰라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제 좀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를 봐도요. 미국인지 외국의 경우라도 사실은 저희가 7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뭐 공과대기 더 비싸지만 등록금이 1년에 다른 메이저 유명한 그 사립대학들은요 1억이 넘어요. 8천만 원, 9천만 원 지금 환율로 1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700만 원 갖고 이렇게 오르락 그거 뭐 참 이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그게 있어서 그런 모양새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주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등록금 올리지 못하면 저희는 70% 이상의 의존도가 있는 저희 같은 학교는 수익 사업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듭니다. 자, 이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학교에다가 교육부지, 연구부지 좀 져주세요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떼쓰는 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장남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체가 돼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시드머니를 마련해서라도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발전 계획을 우리가 제시를 해줄 정도가 돼야지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재단에서도 조금 마음이 좀 동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드려야 된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1인당 공적 자금, 뭐 유럽 대학은 등록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되는 공적 자금으로 인해서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만 하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절대 아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100개 안에 드는 학교가 6개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기적이라는 게 참 내가 볼 때는 참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니까요. 어쨌든 자, 이제 새롭게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어떻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주요 오늘 말씀드릴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연계 캠퍼스 현황입니다. 지금 뭐 들어갈 때 다 들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은 삐짓고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게 최근에 정은호 IT 교양관이 있습니다. 이거 5층까지 하려다가 2층 더 추가돼서 올리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준공이 되려면. 자, 이제 빼곡히 다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건드릴 수밖에 없느냐. 자, 저희 그때 아까 말씀드린 10,000평 가까이 되는 이 건물, 우리가 쓰던 건물, 이게 이제 부시고 부신 이유도 딴 거 없어요. 건물이 위험해서 학생들 큰일 난다. 그래서 뭐 C든 거 D든 거 받고 그래서 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 안 부시고 이거 하고 이거 여기 새로 8,000평 졌으면 같이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법관, 신법학관, 뭐 구법학관이 있듯이 경영관 있고 또 다른 신경학. 그럼 있는 것 또 하나 파이가 늘어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그게 아니라고.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왜 신공학과 멋있게 졌는데 공대 교수들은 이렇게 욕심이 많아? 왜 공간이 또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내 교수님들도 왕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이 발표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끄덕끄덕 되십니다. 다들. 교우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15,000평이에요. 이제 이 자리가 요거 파킹 자리가요. 자, 요걸 건드려야 되지 않으면요. 이제 어떻게 그러려면 이게 공대의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전체가 같이 가야 될 자연계 갖고 있는 각 단과대가 갖고 있는 건축기금 다 긁어 모아야 됩니다.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들 각 학부에 있는 건축기금 뭐 관련된 거 있으면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것만큼 드릴 겁니다. 공간을 이제는.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뭐 예전에 계획도 많은데 뭐 높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그리고 뭐 고도 제한이라는 것도 저희가 뭐 있다고 들었는데 고도 제한은 없어요. 제가 요번에 한 건데요. 고도 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의 캠퍼스법, 도시계획법인데 거기에 캠퍼스법이 있고 안한 캠퍼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온 기준이 뭐냐면 7층이나 8층 상관없습니다. 뭐 층고가 낮고 높고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8층에 28m가 기준이에요. 더 이상 못 올리는 기준이야. 그걸 바꿔보려고 한 3개월 걸릴 거래요. 그건 공무원이 바꾸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에서 뭐 고대만 왜 혜택 주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뭐 높게 짓는 것도 보기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그 부학장님을 제가 삼고초려가 아니야 거의 뭐 내가 발벗고 빌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모셨습니다. 원정현 건축학과 교수님 최고의 전문가를.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진척이 돼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 말씀에는 성냥갑처럼 올리는 거 나 안 할래요. 나 빼주세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몇 번이나 하잖아요. 저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아니까 저 건축학과는 저희랑 틀려요. 공돌이하고 틀려요.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뭐 말씀도 나누고 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했는데 자, 요 부지인데요. 자, 이거 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과대 학장님도 공감했어요. 이거 부셔야 되고 위험도 학원이와 이건 쓸데없는 보기도 흉한 겁니다. 요거 부시고요. 그리고 학생회관 여기도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학생회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4층 되는 거 완전히 그 쓰레기장으로 바뀌어 있고요. 지금 그거 부신 가운데 전체 그 평수를 가지고 이제 그 용적률을 따져서 뭐 165%지만 용적률을 전체 따서 맥시마이저 보다도 약간의 마진을 둔
옵티마이즈드 된 그 평수 그게 3만 한 4천 평 정도 돼요. 맥시마이즈 더 이상 지을 수도 없어요. 그 용적률이란 게 또 여러 가지 뭐 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공대 건물 아니에요. 어디 가서 공대 건축 뭐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과대 건물 아니에요. 보가대 건물 아닙니다. 생가대 건물 아닙니다. 정보부대 간호대 건물 아니에요. 자연계 전체 건물인데 이름이 없어요. 아직은 단지만 구성할 거예요. 단지. 대신 돈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AI에서 들어온다면 AI 공학 허브, 뭐 양자 컴퓨팅하면 양자 컴퓨팅 허브, 융복학 허브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다른 이름을 좀 달하게 했는데, 자 이게 마지막 보이는 이제 이 마지막 그 플랜 보이는 이게 드론 띄워가지고 옆에 주변까지 다 찍어서 그리고 여기 들어설 그런 건물 단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자, 4개 단지가 있어요. 4개 단지. 근데 한 개 단지는 공과대 유일한 그냥 자기 우리만의 이도저도 안 되면 저는 그걸로도 한 3,000평 만들어서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그게 뭐냐 이거죠. 자연계 전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생각하셔서 자, 1단지, 2단지, 3단지만 생각하시고 요게 조그맣게 나오는 요 4단지는 좀 포겟이 타시고요. 1, 2, 3단계로 가는데 자, 옆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철학이 다 있어요. 보니까 기가 막힌 철학이더라고요. 이 중심 축이 어떻고 이 풍수지리를 떠나서 그 도시에 대한 그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조감도 세가 밑으로 보는 조감도죠. 이렇게 그죠? 딱 봤을 때 이거는 북쪽에서 보는 모습이죠. 또 요거는 이제 동쪽인가요? 동쪽에서 보는. 그리고 요건 약간 삐딱한 동남쪽에서 보는 아닌가요? 아예 뭐 동북쪽이라고 합시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요. 이런 철학이 들어간 건데 이게 그냥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예술가들, 아티스트, 건축가들은 특히 우리 원정인 교수님의 철학 컨셉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중심축이 학교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쭉 갔다고 그래요. 어쨌든 저도 이해 뭐 반밖에 못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플랜이 이 축이 보도축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보도축을 그대로 연결돼서 동선이라는 게 보행자 중심으로 가고 그죠? 캠퍼스 주요 광장과 인적 건물들의 상징성을 고려했고 그리고 노벨 프레자의 그 보행 전용 광장으로서의 역할 하는 그러한 컨셉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이고요. 요걸 보니까 제가 클리어해졌습니까? 우리가 ESG 항목이 이제 QS 지표로 나와요. 조만간에 논문 수 뭐 이거보다는 이제 ESG를 얼마나 잘 그거 하느냐가 아마 QS 지표로 바뀔 겁니다. 조만간에 파라다임이 많이 바뀌어요. 이 건물을 짓고 나면요, 아마 우리 그 ESG 지표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복합 건물이 바로 ESG에 적용시키고 에너지 절감, 친환경적이고 그런 겁니다. 다 이게 높이도 아까 어떤 교수님이 이거 너무 뭐 안 보여 시야가 우린 창의관에 계신데 뭐 이런 말씀도 막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어떻게 이 높이도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불쑥 솟은 게 없이 그러면서 용적률 맞춰가면서 참 맥시마이즈 되지 않고 옵티마이즈 된 그러한 사이즈로 한 34,000평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게 다 자연 친화적이고 통풍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선큰이 있어요. 선큰이 있기 때문에 지하가 아니고 지하가 아닙니다. 채광이 들어오고요. 밝은 지하의 이미지 그리고 이 선큰에서의 그 역할은 환경 친화를 떠나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다양한 그런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부분인데요. 일단은 여기도 건너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1구역, 2구역, 3구역. 그리고 이따 끝나시면요. 시간 되시면 앞에 나와서 여기 이 목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목겁. 요걸 한번 보셔도 좋고요. 사진 찍어 가셔서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는요. 여기저기 카톡이고 뭐고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말씀하세요. 그걸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자연계 발전이 이렇게 되고 있고 희망을 드리자. 이제 신임 교수든 밖에서든 고대가 꿈틀대고 있다는 걸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으면요 다 좌절하고요 기가 꺾여서 안 됩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건요 내년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60주년이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것만 아셨죠? 내년에 또 60주년 되는 단과대학이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년에
60주년이 되는 단과대학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걸 준비하다가 알았습니다. 학장님들 만나서 알았어. 알더니 혼자서도 낑낑대는 거야 서로들. 그거 준비해야 돼. 알고 봤더니 메이저 4개 단과대학이 60주년 아니면 70주년이에요. 공대가 60주년, 보가대 60주년, 생가대 70주년, 이과대 70주년이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같이 가자. 이제 축제로 같이 가자. 내년에 이렇게 지금 일단락을 맺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 이 자연계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당신네도 각자의 펀드레이징을 할 거다. 이 돈 모으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컨센서스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주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게 자연계 학장들이 지금 뭉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짜 맨날 자다가도 저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면적이 33,000평이에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4구역은 좀 포게릿 하라 그러셨죠. 요거는 한 3,000평. 이두저도 안 될 경우는 저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대. 당장이라도 짓기 위해서는 지금 요거 할 생각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거는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1, 2, 3 구역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거고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남쪽에 들어가는 이쪽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이 남문이 이제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파기 시작해서 밑에 지하 4층 파고 위에 7층까지 올리는 거. 요게 1단계입니다. 요게 한 1,200억이 들어가요. 12,000평이 확보가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전후가 이래요. 지금 이랬던 게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일단 투시도를 보면 이렇고요. 그 전후를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물론 학생회관도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계 융복한 연구단지 학생 지원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요 이제 두 번째 단계 지금 여기죠. 여기서 보면 비포 앤 애프터를 보시면은 확실히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걸 이걸 부셔진 상태죠. 그죠? 이 학생회관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의료바이오 공학 자연융복화 허브 정도. 이름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교무위원님들은 가셔야 돼서요 지금. 예, 아무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2구역 의료바이오공학 이 단지가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파킹장이죠, 뭐 지금은. 저런 모습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썬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제 지하 모습이 돼서 지하 1층, 2층이 이제 그럼 환하게 채광이 되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이랬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그리고 3구역은 이제 저런 모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8년 프로젝트에 한 3,600억 정도의 메모드급의 프로젝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 4구역은 제가 스킵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워스트 케이스에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체 평수가 나오죠. 그리고 전체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층 지하가 어떻게 파느냐, 그리고 또 일반 기준층이 어떻게 돼서 파킹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거기 그 평면도가 되니까요. 그렇고요. 자 그래서 뭐 총 사업비 대충 한 3,600억이다. 기간은 뭐 플렉시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한 8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안에 2년 안에 제가 뭐 학장 뭐 만약에 뭐 지금 벌써 3개월 끝났으니까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년 한 뭐 9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착공하는 것만 제가 봐도 만들어 드리고 다음 우리 후배님들이 후배 학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기 총장님들도 아마 다 동조를 하셔서 잘 진행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호상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4개 단과대기 60주년 70주년이기 때문에 자연계 축제의 장을 열어서 전문 기관을 통해서 도움 형식으로 이런 그 전시관을 만들고 밖에 야외에다 거기다가 역사관을 쭉 해서 사진 찍으러 오게 하시고 아무튼 모든 게 축제 분위기로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상 개막식과 동시에 60, 70년 축제 행사 그리고 제2의 창학성 버식. 그래서 제가 교무위원 첫 인사를 드릴 때 뭐 민족고대 강철 공대학장 이익은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만 기다리시면 자연계 새바람이 불 겁니다. 이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했더니 저 인간이 무슨 계속 뭔 소리야? 이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뉴 사이언스 캠퍼스 웨이브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이제 더 이상은 새로운 바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캐치프레인데 행사를 잘해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저희가 브레인워시하고 새로운 뉴 브랜드로 다시 재창출하면서 저희도 스스로 프라이드나 로열티, 오너십, 프로 정신을 다시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끝말잇기 짓기 좋아한다 그랬죠. 세 단어. 소동감, 소통과 동감과 감동. 소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지껏 막혀있던 혈을 나중물을 줘가면서 소통을 했고요. 이제는 동감을 해야 될 때입니다. 동감을 하게 되면 이제 감동을 받아요. 그렇구나. 그럼 뭐 좀 해야 돼. 그럼 다시 또 보고 싶어서 소통을 하자고 전화가 옵니다. 그게 선순환이 계속 몇 번 되면은 그때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여지껏 제가 어려운 가운데 교수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지금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요. 우리 50년 행사할 때는 저희가 1,000만 원씩 교수님들 걷어서 했죠. 저희는 교수님들한테 더 이상 부탁드릴 거 없을 겁니다. 교수님들은 저희가 더 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특히 젊은 교수님들 진짜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더 계셔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좀 뭐라도 보태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짐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건데 지지와 협조 부탁드리고요. 이건 꼭 해야 되지 머스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야 된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약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학자님이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행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3년 만에 이제 공과대학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친목회 김종국 공과대학 친목회 회장님께서 그 친목회에 대한 발표를 조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 플랜 잘 봤습니다. 공대에서 친목회 맡고 있는 김종국입니다. 전기 전자공학부고요. 우리 경조사비 관련해서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공제를 매달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진 않지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인 교수님 만약에 오시면 국내 교수 친목회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요즘은 직접 가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OK를 눌러야지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친목회에서 주요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공대 교원 경조사 회갑은 회갑 되신 분들 선물 제가 해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해드리고 있고 정년퇴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회의와 그 친목해서 맡고 있고요. 못했지만 올해는 할 것 같은 친선 축구 대회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과 하는 축구 대회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마 직원 명절 격려금도 매번 1년에 2번 2만 원씩 걷는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목 관련 비용을 저희가 맡고 있고요. 친목 회비는 월 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조사가 있는 달 없는 달 해가지고 공제되고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회의 끝나고 6시에서 6시 15분 사이에 버스 35인승 버스 한 대랑
그다음에 이제 유래회관에서 버스 또 추가 버스 한 대가 오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여기 끝나시면 바로 거기 탑승하셔서 유래회관으로 오시면은 저희 즐거운 또 회식과 즐거운 말씀 나눔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친목회에서 행사를 많이 안 해서 친목회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 꼭 많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그동안 2년 동안 신임 교수님 환영을 저희가 못했는데 각 과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2년 동안 오신 분들까지 다 끌고 오셔서 죄송합니다. 예, 모셔오셔서 오늘 즐거운 회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가 제창하고 그리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